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고 이제 당권 주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준석과 김웅, 이 초선의 돌풍, 역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김웅의 활약에 관심을 끌고 또 이준석과 김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대선 전국에서 움직일 수 없는 야권 지지자들, 모든 국민들의 생각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이건 지금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의 대선 전국에서 야권 전체의 어떤 헌법 같은 것이다. 다소 쇄신, 개혁이 부진하다라고 보일지라도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준 잣대로 해서 지금 김웅과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따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웅, 이준석 좋습니다. 지금 야권 전체의 기존의 권위, 기존의 리더십,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무너졌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전당대회 경선, 이제 계급장을 떼고 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급장도 떼고 너무 선배 후배도 따지지 말고 나이도 따지지 말고 좀 기존의 자유우파의 정체성, 그 부분도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확장하는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김웅과 이준석이 역동성을 가져오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의 이미지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태도, 김웅, 이준석이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다소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좋고, 판세를 잘못 읽어도 좋고, 책임감이 좀 없어도 좋습니다. 경험이 좀 없어도 좋고, 동네 산만 다녀도 좋습니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애교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먼저 김웅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반대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도 들어와야 하고 금태섭도 들어와야 하고 자신의 말대로 김종인도 들어와야 하고 이 야권 전체 빅텐트에 김종인도 들어와야 한다면서 홍준표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준표가 복당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홍준표가 들어오면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뭘 훼손시키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막말이 문제가 된다. 홍준표의 막말이 문제가 되면 홍준표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준표의 막말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의 막말보다 홍준표의 경륜이 훨씬 더 돋보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웅 자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홍준표 입당이 된다 안 된다를 막는 것이 아니고 좀 과거의 그런 자세들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준표 의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 논쟁은 복당하고 난 다음에 또 논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야권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갖고 논쟁하면 됩니다. 정말 김웅이가 홍준표를 계기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준표를 까고 홍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면은 홍준표의 복당을 막아야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또 실익도 없습니다. 자신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보고 사과하라 그런 것도 말이 되지를 않고 복당에 대해서는 김웅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김웅이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는 것은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느니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모시겠다느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복당을 막는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홍준표 복당을 막는다면 그건 야권을 분열시키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태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치는 걸 빨리 고쳐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준석은 오늘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합류하는 것이 좋겠느냐, 빨리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 전당대회 다음에 기회가 올 텐데 그때 합류하는 것과 나중에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 게임이 있을 때 그때 합류하는 것,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건데 전당대회 뒤에 합류를 하게 되면 국내산 유구, 소에 비유를 해서 국내산 유구가 될 것이고, 한참 뒤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수입산 소고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지금 이제 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수 토종 한우다. 지금 자신들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인데, 소에 비유를 하는 것, 이걸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이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안철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유를 적절하게 할 줄 아는 것. 이준석은 주로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를 많이 높였죠. 이준석이 또 뭐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서 소에 비유하는 것, 그 다음 자신들은 지금 국내산 한우고 뭐 국내산 유구고 수입산 소고기고, 이 비유가 적절하냐, 이게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를 무시하는 행동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동이다. 자, 잠깐만 돌이켜 가봅시다.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설 당시만 해도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야권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 2022년에 정권 교체, 정권을 바꿀 수 있겠다, 희망도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현상 때문이었죠. 윤석열로 야권의 지지층들이 모이면서, 마음이 모이면서, 아, 잘하면 정권 교체를 해볼 수 있겠다. 윤석열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또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직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윤석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에 참여선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윤석열 현상이 없었다면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이 윤석열 현상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정말 운이 좋게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보궐선거의 압승, 그 뒤에는 도도하게 윤석열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철수가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낸 것, 그게 압승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야권으로서 본다면 말씀입니다. 이런 윤석열과 이런 안철수에 대해서 빨리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에 비유를 해서 유구가 어떻느니 수입산 소고기가 어떻느니 자신들은 그러면 한우라니까,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 것은 좀 센 말을 통해서 좀 관심을 끌어보겠다,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유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야권을 분열시키는,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로 대변되는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 바깥에 모여있는 저 국민의 지지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고쳐야 한다. 이준석은 이 말이 좀 문제입니다. 이준석 그동안 총선에서 당선되지도 못했고 원내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뭐 그런 부분들 방송에서 많이 다니면서 아무래도 말이 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걸 제가 이해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그 소위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30대 남자들의 지지가 많이 국민의힘으로 왔던 부분을 놓고 그 젠더 갈등, 그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그 논쟁을 가지고 이준석이 그것을 가지고 뭐 진중권 전 교수와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 그냥 방송에 막 언론에 한 뭐 재밌거리로, 논쟁거리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왜 제가 저런 논쟁을 하나, 전혀 불필요한 저런 논쟁들을 하나.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은 20대, 30대 남자의 표가 국민의힘에 많이 쏠린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공정의 문제,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실망한 20대 남자들이 지지가 국민 야권 쪽으로 몰린 것이고 20대 30대 여자의 지지가 남자들만큼 오지 않았던 것은 그 한번 지지율을 보시면 여자의 지지율이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슷합니다. 근데 20대 30대 여자들의 지지율이 다른 쪽 군소 후보들에 많이 몰리면서 많이 쏠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 그럼 이 진중권 교수와 논쟁을 보면서 제가 저 가치도 없는 논쟁을 왜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겁니다. 20대 남자의 지지가 많이 왔으니까 그건 더 공고히 하고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페미니즘,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청년 남성들의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챙기면서 앞으로 20대, 30대 여성들의 표를 어떻게 또 더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런 좀 책임감 있고 시각이 넓은 이런 토론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관심을 끌기에만 급급했다. 이 소에 비유하는 이거와 비슷한 행동입니다. 이준석과 김웅이 이렇게 야권을 분열시키고 야권 통합이 힘을 빼는 듯한 행동은 안 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또 경륜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야권 지금 전체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행동, 야권에 집약된 그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가 아니라 김웅이나 이준석이 먼저 야권 지지층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계파 얘기, 김웅과 이준석이 어떤 계파니, 어느 정치인과 친하느니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들도 어떤 정치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이 맞아서 뜻이 맞아서 같이 할 뿐이지 계파로 엮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어느 계파, 어느 정치인, 어느 대선 후보와 가깝다 이런 걸로 김웅과 이준석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 야권 전체가 모이는 이 빅텐트 안에서 지금 사소한 과거의 어떤 계파, 친소관계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준석, 김웅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배들을 좀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야 역동적인 겁니다.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간의 핀트가 틀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동, 야권의 훌륭한 자산들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주장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